자, 어디 있었나요? 자, 이제 우리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것 정리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자, 기반시설 쪽은 나오면 한 개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설 사업은 여러분 여기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우리 기반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 이번 차제는 가장 중요한 1번을 볼 건데요. 또 우리 기반시설의 종류 문제 있죠? 자, 이 종류 부분, 이것은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 26회, 27회, 28회 세 번 연속 나왔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29, 30, 31 세 번 안 나왔어. 그러다 이제 작년에 32회 한 번 또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보너스 문제입니다. 다 여러분 알잖아.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다. 뭐 알고 있잖아.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올해 또 나와주기를 바라세요. 됐죠?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약간 장가지인데 우리 공동구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저 공동구도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뭐 이번은 여기에만 초점 맞춰서 정리할 거예요. 이번 차제는 이거 먼저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격까지 몇 개 볼 겁니다. 이제 공동구도 있고 우리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가 있고 또 이거는 지문감인데 자, 여러분들 기반시설 설치는 우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우리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 종류가 있거든. 그냥 몇 가지 외우시면 돼. 이런 전부 다 격가지로 할 것들인데 이거는 다음 차제 할 것이고 일단 이번 차제는 기반시설 종류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암기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시설사업 부분 여러분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두 가지. 일단 우리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럼 이것은 주로 절차 등에 관련돼 가지고 종합해서 나오는 형태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 시행자, 또 실시계획, 인가, 또 사업 시행, 공사 끝나면 준공군사 있죠? 좀 이따 볼 거예요. 여기 관련돼 가지고 종합해서 다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중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니까 종합해서 나오는 게 보통이고 또 띄어가지고 단계별 집행에만 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실시계획만 가지고 따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한 문제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사업한다고 결정해놓고 사업을 진행 안 해버리면 즉 오랫동안 미집행이 돼버리면 그 토지 소유자들은 고통이 크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미집행일 때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대표적인 뭐라 했죠, 여러분들? 매수 청구 제도. 이놈은 항상 중요합니다. 알죠? 매수 청구 정리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지문 나온 게 실효 제도가 있죠? 자, 실효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몇 년 미집행이죠? 20년. 자, 우리가 10년 미집행일 때 매수 청구하잖아요. 10년 동안 집행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자, 실효는 20년 미집행입니다. 그럼 20년 되는 날, 다음 날이죠. 하나 실효는 다음 날 기하겠죠. 다음 날 관리계획 결정은 실효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도로 부지가 아니다. 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느낌이 오죠? 기반시설 종류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핵심 매수 청구 정리하시면 돼. 두 가지 딱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일단 해결되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곁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곁다리란 말은 그만큼 빈도수는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한 번씩 불쑥 튀어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3월달 것까지 모아서 정리 한번 할 겁니다. 일단 기반시설 종류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 교재는 148페이지, 149페이지 나와 있죠? 그 시커멓게 써진 거. 자, 보시면 어차피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 법조문 내용이므로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쭉 나와 있죠? 다 이걸 외울 수 있겠죠? 아니,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식에서 보면 돼. 거의 벌써 특징적인 거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다 이건 상식이야. 자, 기반시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굉장히 많죠? 그것을 분류하기를 7개 시설 분류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시설? 교통시설, 또 공간, 또 유통, 공급, 또 공공문화, 체육, 또 방제, 또 보건, 위생, 또 환경, 기초 7개 시설로 분류해 놓은 거야. 알겠죠? 분류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어느 시설로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형태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거 교통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이건 외울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야.
알겠죠? 상식선으로 접근하시라고. 도로나 철도, 공항이나 항만 전부 다 교통시설들이고 또 주차장도 교통시설 맞겠죠? 또 자동차 정류장, 우리 버스 정류장 있잖아. 교통시설입니다. 자, 궤도가 뭐죠, 여러분들? 옛날에 전차라고 그저 우리 도로 위에서 다닐 거 있었잖아. 여러분 옛날 김두한 영화 나오고 막 그러면 전차 다니죠? 그때 그 다니는 레일 있잖아. 도로 위에 설치한 레일들 전부 다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야, 이런 거 요즘 잘 보기 힘들잖아요. 궤도. 자, 또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보이죠?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옛날에 말하면 운전학원이라든가 정비학원 이런 데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 법의 표현은 차량 검사 및 무슨 시설? 면허 시설. 자, 이건 무슨 시설로 들어간다? 교통시설. 됐나요? 이게 따로 안 외워도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이건 기본이야. 주차장, 정류장. 또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은 무슨 시설이다? 교통시설. 됐나요?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지만은 3월 달에는 요 세분된 것들 공부해야 돼요. 도로를 쪼개면 7개 나오고 정류장 쪼개면 6개 나오는데 어쨌든 외우는 건 많아지면 좀 피곤하죠?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또 어쩔 수 없어. 좀 이제 손 대긴 돼야 돼. 왜냐면 우리가 문제 쉽게만 나올 때는 상관없는데 좀 더 27회 때는 정류장 세분 한번 물어본 적은 있었어. 알겠죠? 물어본 적이 있지만 또 나올 수는 있어. 이제 그 암기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서 3월 달에 미룰게요. 몇 개 안 돼. 그래봐야 뭐 누가 그래 3월 달 양이 엄청 늘어요. 뭐 똑같아 걱정하지 마라. 알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맞을 거라면 더 늘려야 돼. 알겠죠? 근데 100점 안 맞은다며. 맞을 수 있지, 우리는 안 맞는 거잖아. 맞죠? 그잖아. 우리 100점 안 맞아, 까짓 거.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치중해서 정리하세요. 자, 보면,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볼 것이 교통시설인데 주차장하고 꼭 뭘 같이 붙어 쓰죠? 폐차장을 살짝 같이 붙인다고. 주차장, 폐차장, 정류장은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맞아, 틀려. 폐차장은 교통시설 아니고 어디 있죠? 환경, 기초시설. 여기 있네. 환경, 기초시설 들어갑니다. 이게 살짝 들어가면 안 돼. 그거 하나 조심해서 보시고. 공간시설도 여러분 이건 외울 것도 없어. 공간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공간 비어있는 걸 말하잖아. 그죠? 우리 공간이라고 일반 쓰는 표현이야.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광장 트여있죠? 그죠? 공원도 마찬가지. 녹지도 마찬가지. 유원지도 마찬가지. 다 트여있는 공간이잖아. 옆에만 공공공지는 뭐라 했죠? 공지가 뭐야? 공터. 우리가 보통 공터라 그러잖아. 비어있는 땅. 공공이 뭐야? 개인 거야? 모두가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개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렇게만 이해하시라고. 공공공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비어있는 공간시설들입니다. 이것도 안 외워도 제가 볼 때는 볼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다? 안 외워도 되겠죠? 상식을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자, 유통공급은 일단 수도, 전기, 가스 보이죠? 다 이건 유통이잖아. 유통공급이죠?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자, 또 방송통신시설도 들어갑니다. 방송통신도 뭐라 한다고? 유통공급. 자, 그리고 공동구 나오죠? 자, 공동구가 여러분 뭐라 하겠죠? 공동구. 지하 매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도로 같은 게 있으면 보통 도로 밑에 다 뭐가 있다겠죠? 자, 도로 밑에 뭐 있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뭐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라졌다겠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옛날에는 다 전봇대 있고 한다겠죠? 뭐 지금도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전선도 있고 다 있다겠죠? 전선 뭐 통신선까지 연결돼 가지고 막 얽혀갖고 있잖아. 근데 시골 같은 지금도 있고 그래요. 근데 큰 도시에는 이런 게 다 사라졌다겠죠? 잘 안 보여. 알겠죠? 이게 다 어디 내갔다고? 지하로. 이건 지하에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일정한 관을 묻는다겠죠? 이렇게 큰 콘크리트 관이에요. 쭉 묻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맨홀 뚜껑 다 있다고 없다고? 다 맨홀 뚜껑 있잖아. 계단 다 만들어 놓고 바로 가까워. 그냥 그렇게 아주 깊이 안 묻습니다. 공동구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분 위에 전선 같은 거 들어간다겠죠? 전선 케이블선 보통 벽에 쭉 붙어 있고 등도 있고 다 그래요. 전등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지난번에 목동 KT 화재 사건 발생할 때 뉴스 보면 맨홀 뚜껑 열고 내려가서 그 소방대도 막 고치고 하는 것들 뉴스 나온 거 봤나요? 여기 들어가 있는 저 파란색
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우리 뭐라 한다고? 공동구다. 그죠? 그리고 보통 아래쪽에는 뭐 있다겠죠? 보통 아래쪽 하수도 같은 거 있다고.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다겠잖아. 영화 보면 어떻게 한다겠죠? 영화 보면 청 들고 첨벙첨벙 하고 가잖아. 알겠죠? 그러다 이제 멸뚜껑 열고 싹 살펴보다가 짐 타고 그러죠? 이게 걸어가는 길이 공동구야. 됐나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수 고장 나고 해가지고 막 도로 파헤쳐놓고 막 그런 데는 공동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공도가 설치되면 만약 고장 나면 멸뚜껑 열고 내려가서 고치면 되잖아. 알겠죠? 그렇게 설치된 것을 공동구이. 자, 공동구는 시설 분류로 뭐로 된다? 유통 공급 시설이. 자, 시장도 유통 공급 시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유통 공급 시설은 수도, 전기, 가스, 또 방송, 통신, 또 공동구, 시장. 뭐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기억 좀 해두시고요. 간간히 여러분 또 이것도 조심할 것.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다. 자, 우리 상하수도는 유통 공급 시설이다. 그럼 맞아 틀려? X. 맞아. 상하수도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 하면 틀려. 자, 상수도는 요 수도가 상수도잖아. 근데 하수도는 어디가 있어? 환경 기초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수도는 환경 기초 시설이고, 그냥 수도가 상수도를 말하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수도잖아요. 상수도는 일반적으로 유통 공급 시설이. 자, 봐두시고. 공공문화체육은 여러분 외울 것도 없네. 학교나 청사. 학교나 우리 청사, 시청 청사 막 이런데. 자,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들어가죠. 사회복지시설도 공공문화체육시설. 또 청소년 수련시설 보이잖아. 이거 전부 다 뭘로 분류된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됐나요? 외우고 있나요? 자, 방제시설이지요. 자, 방제시설 여러분 강의 잘 물어보기도 하는데, 일단 하천, 유수지, 저수지 보이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무슨 시설? 방제시설. 또 우리 방시 형제들 하겠죠? 방시 형제들. 방화, 방풍, 방수, 방조. 방화는 화재, 방풍은 바람 막는 설비. 그죠? 방수는 물, 방조는 조류, 바닷가에 있는 조류 같은 거 막는 거. 조류가 넘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설비고. 또 사방설비 보이죠? 자, 용어적인 설명 잠깐 해드리면, 일단 여러분 사방설비가 뭐라겠죠? 산사태 막고자 하는 거. 사방설비는 산사태를 막고자 하는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사방설비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다. 그럼 산이 있으면, 산이 만약에 민둥산이라면, 민둥산 나무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민둥산이면 여기 만약에 주택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바위들이 흘러내릴 수 있잖아. 바위에 돌 흘러내면 피해를 볼 수 있죠? 자, 그걸 막고자 하는 거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나무도 조림하고, 또 일단 공작물 막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 자,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한다고? 사방설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하천입니다. 하천은 여러분 잘 물어보는데, 자, 매번 이야기하죠? 하천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여러분 하천 생각하면 그 흐르는 물만 생각하지 말어. 알겠죠? 우리 하천은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조성을 하는데, 청계천 생각하시면 돼. 청계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물 흐르는 것만 이야기해? 주변 시설까지 다 이야기해? 주변 시설까지. 하천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물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원래는 물이 막 이렇게 흐를 수도 있죠. 이렇게 막 꼬꾸라지 흐를 수도 있잖아, 우리. 그죠? 근데 하천 조성할 때는 물길을 잡아 안 잡아? 잡아. 그래서 뭐 반드시 가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 지형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흐르면 이 지형을 설정하겠죠? 설정해 쭉 물 흐르게 하면 만들고, 우리 청계천 생각하면 돼. 주변에 여러분들 여기 뭐 사람들 운동하는 공간도 있죠? 있고, 여기 뭐 나무도 좀 심어놓고 돌도 있고 막 그러잖아. 다 조성하는 거야. 그리고 일정한 높이가 있어 없어? 내려가는 길이 있어 없어? 다 있죠? 이렇게 높이 설정한 이유도 뭐죠? 이거 범람하면 안 되니까. 알겠죠? 이거 종합해서 뭐라고 하죠? 하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천은, 자, 물이 범람하는 홍수 등을 막고자 하는 그런 시설로 본다면 무슨 시설 분류된다? 방제시설이야. 하천은 방제시설이에요. 재해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유수지는 뭐라 했죠, 여러분들? 유수지. 한마디로 물이 머물다 갈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물이 이렇게 흐른다. 자,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게 상류고 이게 하류다. 이렇게 본다면,
자, 일방에 여기에 만약에 뭐 주택 등이 있거나 뭐 있다 봅시다. 있으면, 자, 물은 여러분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죠? 그지. 상에서 아래로 흐르지. 근데 뭐 여러분들 장마철이라 내지는 우리 유량이 늘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물의 속도도 같이 붙겠죠? 그럼 유속이 붙어버리면 아래는 범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조절한다겠죠? 이런 식으로 돌려낸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돌려냅니다. 그럼 여기 돌려내면 물이 반드시가 돌아가면서 유속을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요 땅들을 뭘 한다고? 유수지. 그죠? 유수지도 방제 시설이에요. 한마디로 홍수 등을 우리 범람을 막고자 하는 거. 방제 시설로 들어갑니다. 저수지는 당연히 가뭄을 막고자 하는 거죠. 가뭄이. 자,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또 방시, 형제, 또 사방 설비, 무슨 시설 들어간다? 방제 시설. 분류됐나요? 외우시면 되고. 자, 보건위생에는 여러분 특징이 여기 종합의료시설은 여러분 당연히 종합의료 병원 생각하면 돼요. 병원. 우리 병원은 보건위생시설 맞죠? 맞고요. 자, 대신 여기 뭐 들어가죠? 장사시설하고 도축장이 좀 약간 특이하죠? 그잖아. 자, 도축장은 여러분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가축들이 사망하는 데잖아. 그럼 도축장은 일단 느낌이 우리 위생적이야 비위생적처럼 보여. 느낌이 그러죠. 도축장하면 가보셨나 혹시 여러분들? 안 가봤어? 대체 어디 가본 거야? 물어보면 다 안 가봤대. 앞으로 사회 가볼 때 많죠?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맘먹으면 볼 때 많고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살면서 진짜 모르고 사는 게 태반이야, 태반.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우리는 뭐 배우고 뭐 한다 해도 진짜 보면 아주 일부. 알겠죠? 인생을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우리는 자고 놀고 하면서 허비해버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공고히 생각해봐. 여러분들 좀 연세들 좀 많이 드셨죠? 속으로 나는 어려 그러지 말어. 다 드셨어. 그럼 이제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한번 생각해봐. 저도 한번 돌아보거든? 뭐하고 살았나? 진짜 모르는 게 태반이야.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진짜 태반이야. 모르는 게 태반이야, 태반. 아는 게 100개 없어. 정말로 아는 게. 좀 반성 좀 하고 삽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는 해야 돼. 물론 이제 우리가 누가 보면 그래. 뭐 그 분야 박사들, 박사고 뭐 필요 없어. 내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물론 알아가는데 정확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정확히 하기는 어려워 또. 왜냐하면 실제 실무도 해보고 다 해봐야 또 정확히 아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그죠? 자, 도축장도 마찬가지. 도축장은 있고 도게장도 있고, 그죠? 도게장은 뭐 여러분들? 도게장은 닭 잡는데, 닭게짜니까. 그죠? 도축장도 있고, 근데 어제 도축장 같으면 주로 이제 소 같은 거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일단 건데 가면 좀 냄새가 좀 날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좀 일단은 사람들이 좀 그 가증스러운 게 피 흘린 것 보면 너무 무서워 그래. 그리고 소고기를 맛있게 먹어. 보면 참 인간들이 좀 그래요. 보면이 우리가 그거 모두 죽이고 막 그거 보면은 아이씨 막 그래. 근데 소고기 구워주고 나오면 그렇지. 생고기도 맛있다고 먹고 있는데 참 보면 좀 인간들 좀 이중적은 있어. 어쨌든 우리가 뭔가 좀 덜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위생시설을 묶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축자가 무슨 시설이라고? 보건위생시설. 자, 장사시설은 뭐라 했죠, 여러분들? 장사시설은 우리 장례 치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장사시설이 세 군데 갖고 나왔었거든. 근데 장사시설은 여러분 지금 하나로 묶었어. 묶었다. 한번 여러분들 묘지도 장사시설이죠? 여러분들 화장지, 화장터. 장사시설. 그죠? 자, 또 여러분들 자연장지도 있다겠죠? 옛날 문제 보면 자연장지라고 나와. 지금 이제 장사시설 묶어져 있어. 자연장지가 뭐라겠죠? 수목원. 수목장이죠, 수목장. 수목원이 아니고 수목장. 그죠? 나무 밑에 하는 거 수목장. 자연장지. 자, 또 봉안당, 봉안시설 있다겠죠? 자, 이건 뭐라고? 납골. 이제 납골 땅에 남고 봉안당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납골 시설이 아니고 봉안 시설 그렇게 불러. 알겠죠? 이런 거. 또 우리 장례식장 뭐 등등. 자,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시설 들어가? 장례 시설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들 우리 자, 보건 위생 시설은 자, 뭐뭐 들어간다고? 장사 시설. 또
도축장, 또 종합의료시설이 딱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반면에 환경기초는 여러분 대표 선수가요. 하수업 배차장은 대표 선수입니다. 하수업 배차장은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시설 보이죠? 간간히. 자,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기초인데 재활용 시설은 유통 공급 시설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둘 다 전부 다 무슨 시설 들어가죠? 환경기초. 또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도 환경기초. 수질 오염 방지도 보이죠? 환경기초 시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것은 고를 수 있을까요? 곤란해야 돼. 이 불문하고. 이게 잘 나오고, 한 번씩 이상하고 잘 나오더라고. 알겠죠? 제가 이야기했잖아. 26회, 27회, 28회 연속 3번 나왔다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너스 문제 생각하시고 맞추면 되고, 그리고 또 3년간 안 나오다가 작년 32회 때 기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잠깐 봐드리면, 자, 이렇게 한번 나왔죠? 얼마 쉬워. 자, 보시면, 우리 국회 법령상 기반시설이죠. 종류하고 연결이 틀린 것 하고 32회 때 작년 시험에 나왔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은 무슨 시설이야? 보니까 쉽죠? 안 보고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녹지, 공원, 유원지, 공공공기는 공간시설. 자, 또 아까 우리 유통공급 뭐뭐 있어? 수도, 전기, 가스, 또 열도 있지만 방송, 통신, 또 공동구나 시장. 방송통신은 유통공급 받잖아. 자, 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나 청사, 사회복지시설, 뭐 직업훈련시설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이런 게 전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이야. 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보이죠? 이건 무슨 시설이야? 환경기초잖아. 자, 보건위생은 3개밖에 안 나왔죠? 3개 뭐? 장사, 도축장, 종합 의료시설. 딱 3개가 보건위생이야. 이게 나오면 얼마나 쉬워, 이 문제. 그게 작년 문제 쉽다고 한 이유야. 이거 보면 지금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방금 공부하고 이것도 어렵다고 해버리면 안 돼. 이런 건 다 맞추는 문제예요. 됐나요? 그래서 항상 준비는 해 놓으시기 바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반설은 그렇게만 정리하고요. 예,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교재는 1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단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은 자, 여러분들 도시공계획 시설이 뭐라겠죠? 도시공계획 시설이 뭐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억나죠?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을 사업은 뭐라고? 이것을 설치한다겠죠?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는 거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설치 등 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고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이죠. 도시군 계획사업이 3개 있었잖아.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시설사업은 국계법에서 공부합니다. 개발사업은 도계법에서 할 것이고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알겠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절차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기반설이 있는데 이 기반설이 자,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됐죠. 결정되면 뭐라 한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됐죠? 관리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자, 그럼 이게 시설 결정이 되면 이 결정은 뭘로 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럼 결정이 되면 이걸 공사하는 게 뭐라고? 시설사업. 자, 공사하려면 일단 자, 우리 3개월 이내, 결정된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겠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단 도시공계획 시설은 시나 군마다 같겠다, 다르겠다. 다르겠다. 그죠? A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기타 등등등 4개를 결정할 수도 있죠? 또, 우리 B라는 군이면, 여기는 학교, 공원, 기타 등등등 10개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죠? 또 C라는 시도 다르겠죠? 우리 시나 군마다 똑같다 다르다.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뭐 7개를 결정할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항상 모든 시나 군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겠죠. 이걸 설치정비 개량할 거란 이야기예요. 뭐 시나 군마다 같겠다 다르겠다. 다르겠다. 됐나요? 항상 관리를 결정한다는 말은
시나 군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해 두시고. 그럼 이게 결정이 되면 생각해 보세요.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B군은 10개를 결정했다고 봐봐. 10개를. 그럼 10개 되는 그 시설의 공사야. 사업은 공사하는 거니까 그 시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자, 물론 할 수는 있겠지. 못할 건 없지만 보통은 동시에 하기가 어렵겠지. 그렇잖아. 우리 시나 군에 생각해봐. 이걸 여러분들 이 사업하려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비용이 누구 돈이야? 그게 시나 군의 예산일 거 아니야? 아, 군수가 개인 돈으로 설치해요? 아, 훌륭한 군수지 그러면. 알겠죠? 저기다 우리 시나 군에 세금 걷어서 그 돈으로 공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산 문제가 있다면은 예산 배정도 돼야 되고 집행을 할 때 마음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갖고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야.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 또 한 가지는 자, 시설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그렇지. 여러분 폐기물처리소를 설치하려면 주민들이 극렬 반대할 수도 있잖아. 아니 하는 게 정상이지.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 여러분 집 앞에 폐기물처리소를 들어오는데 축 환영 그래? 다 반대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반대도 이제 아주 정도가 세게 말 그대로 막 분신해버리고 가스통 안고 다 누워있고 막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주민들이 가스통하고 도로에 누워있어. 이 추는 눈 맞고. 그럼 이제 아주 그냥 여론 타겠죠? 국제뉴스까지 나오고 난리가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집행하기가 쉬워, 어려워. 그렇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건 뒤로 미뤄야지, 뭐. 일단 설득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해됩니까? 곧 이 말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뭐라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이해됩니까? 단계별 집행은 공사하는 거니까. 알겠죠?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 시설 결정고 시행해서 얼마 내야 한다고? 3개월. 요거 싱싱한 놈이라겠죠? 요거 한 3년 됐는데 개정된 지가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원래는 2년이었거든.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다고 했었거든. 근데 2년이면 좀 길어 안 길어? 그죠? 여러분 봐봐. 요 시설이 결정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자, 만약에 우리 마을이 있어. 여러분 다 마을이 있는데 자, 요 마을에 도로가 뚫리기로 결정이 됐다고 봐봐. 결정이 됐어.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철거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사 가려면 언제 공사가 들어오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죠? 여러분 이사 가는 문제가 갑자기 내일 이사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사 가려면 다 이사 한 번씩 해봤죠? 가려면 갈 장소 알아보고 뭐하고 복잡하잖아. 어쨌든 집안의 큰 일 중에 한 가지야, 이사하는 문제도. 근데 갑자기 하면 어떻게? 그럼 선생님 갑자기 내일 철거 들어갑니다 해.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예측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줘야 돼. 근데 2년 이내 한다면 너무 길어, 안 길어? 길어. 그래서 줄여서 3개월이 나온 것이고, 지금도 예외로 2년은 있어. 예외일 뿐이야. 알겠죠? 다른 법률에서 관리결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 예외는 2년 이내 수립하는데, 일단 2년 예외니까 무시하고, 얼마 이내 수립하라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사 순서 계획이니까, 자, 보면, 1단계 계획하고 뭐가 있다? 2단계 계획이 있다. 자, 1단계 계획은 몇 년 이내 실시할 것? 3년 이내 실시할 겁니다. 2단계 계획은 3년 이후야. 그럼 2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약간 막막하죠. 3년 이후니까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 뒤에 하겠다는 의미고. 결정은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들어간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가 1단계로 들어가 있다면 1단계 집행계획으로 발표가 됐어. 그러면 주민들은 이사 준비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되겠지, 이제. 3년 이내면 뭐 1, 2년 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차분히 이사 준비를 하면 돼. 이사하려면 여러분들 앞이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2단계에 들어가 있다면, 2단계로 나왔다면은 당장 이사 준비할 필요는 없지. 3년 이후니까 언제 돌지 모르잖아. 이해됩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받으시고. 대신 한 가지 여러분 고려할 것. 그럼 만약에 1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3년 이내 해야 될까?
자, 이 계획은 조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곧 이 말은 이 계획이 나오면 이것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조정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이럴 수 있잖아. 자, 만약에 도로를 1단계 해가지고 발표했어. 발표했다니까? 그럼 3년 이내 공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주민들이 1000년 동안 산 우리 마을을 철거한다는 이게 웬 말이냐?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가스통 들고 전부 다 누워있고 이제 나를 죽여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막 이렇게 해버리면 빨리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2단계로 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자, 또 2단계 책정됐더라도 사안이 급한 것이 돼버리면 1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곧 이 말은 조정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이다 하면 틀려. 상호 조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의 성격이 뭐라고? 공사 순서를 정한다니까. 결정된 걸 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우리 뭐 A씨 같으면 4개, 뭐 B군은 10개를 결정했다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공사가 못 들어가니까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 뭐라고? 단계별 집행계획. 다시.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라고? 공사 순서를 정한다고. 그 포인트를 알아야 좀 이따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 알겠죠? 공사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죠? 시설 결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잖아. 시설 결정은 뭘로 한다고? 관리계획으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은 결정된 시설의 공사 순서만을 정하는 계획이다.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시행자. 됐죠? 시행자가 뭐야? 누가 할 거냐? 저 도로 같은 건 누가 설치할 거냐 이야기지? 시행자가 정해줄 것이고, 자, 시행자는 좀 이따 볼까요? 우선은 원칙은 누구다?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론적 표현이면 행정청은 여러분, 자, 우리 지자체장들, 지자체장들 뭐 있어?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 알겠죠? 자, 그리고 또 국장도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자들을 행정청이라고 불러 그냥. 알겠죠? 이론적 표현이고 어쨌든 행정청이 되는 게 원칙이다. 왜 행정청이 해야 될까?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뭐라 했죠, 여러분들? 그렇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겠죠? 자, 관리로 결정했잖아.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관리계획 결정할 때 시 예산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정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야. 그죠? 공공성이 강하단 말은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 것, 도로는 특정인을 위해 설치해, 모두를 위해 설치해. 그렇지. 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야. 뭐 이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관에서 하는 게 맞을까? 민간에게 맡기는 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칙이 관에서 한다. 알겠죠? 관청에서 한다는 이야기야. 행정관청. 알겠죠? 관에서 한다. 그 관이 아까 말한 우리 지자체장들, 시도지사나 시군구, 구청장은 빠져. 어차피 특별시장, 광역시장 들어가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국장도 할 수 있어. 됐나요?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청 아닌 자들, 행정청 아닌 자들 누구죠? 뭐 토주공도 마찬가지. 자, 토주공 LH공사. 그죠? 뭐 지방공사. 알겠죠? 또 요즘 논란된 HDC, 현대산업개발이죠. 같은 그 계열사야. 어쨌든 뭐 현대건설 등등 민간도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간간히 문제상에서 자, 도시공계 시설 사업은 행정청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X. 행정청 아닌 자도 될 수 있는데 원칙은 행정청이 하는 게 원칙.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면 어떻게 한다겠죠? 시행자가 돼서 내가 어떤 계획? 이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야.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시행자가 됐어. 그럼 난 이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등등 계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런 계획을 여기는 명칭을 뭐라고 불러죠? 실시계획이라는 말 쓰는 거야. 실시계획은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법마다 좀 틀려요. 알겠죠? 쉽게 말하면 요 절차는 여러분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잠깐 잡아드릴까요? 미리 딱 보고 보세요. 이런 것은 볼 것도 없는 것이 자 보세요. 우리가 시설 사업이든 기타 자 사업에 관한 건데 자 한번 봐드릴까요? 자 우리는 사업을 4가지 사업을 공부한다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사업이라 하는 것은 자, 첫 번째가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인데 나뉘면 세 개잖아요. 자, 도시군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 그래서 무슨 법이 나온다고? 국계법. 자, 그리고 또 도시 개발 사업. 어디서? 도계법. 자, 또 정비 사업이잖아요.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있는 건 아시죠? 그것은 무슨 법에서? 도정법. 자, 또 주택 건설 사업이죠. 대지 조성 사업 포함해 가지고 주택 건설 사업은 어디 나와? 주택법. 네 개에서 나오잖아.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 사업이라고 안 한다겠죠? 건축 사업이 아니고 건축 행위 불가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사업은 다 출제가 되게 어차피 도계도정은 어차피 두 개가 오리지널 내용이니까 6개씩 나올 것이고. 그죠? 자, 시설 사업은 얘가 한 개 아니면 두 문제 나온다겠죠? 나올 것이고. 주택 건설 사업도 주택법에서 항상 나오죠? 기억납니까? 사업 주제와 사업계획 수행 항상 공부하라고.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이상 나오는 것이 주택 건설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들은 여러분 절차가 공통적인 절차가 다 있어. 공통 절차는 뭐냐면 일단은 제일 먼저 누가 할 거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누가 할 거냐를 뭐라 한다고? 자, 이 세 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잖아. 주택 건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은 다 누구라고 쓰죠? 시행자가 나오는 거야. 단 주택법에서는 시행자라고 쓰고 뭐라고 하죠? 사업 주체란 말 쓰는 것이고 표현만 좀 달라. 주택은요. 됐나요?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면 누가 할 거냐 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 공사 계획을 짜야 안 짜야 돼? 짜죠. 계획을 작성하는 거야. 이 계획이 자, 우리 시설사업, 개발사업은 둘 다 똑같이 실시계란 말 쓰고 우리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시행계란 말 쓸 뿐이야. 의미는 같아. 공사 계획이야 구체적으로 시행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인가는 관에서 해주는 거야. 관청에서. 왜 관에서 개입한다? 그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관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은 관에서 개입할 이유가 없잖아. 제 말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이 하더라도 건축 같은 것도 그냥 한다, 허가받고 신고하는 것도 나오잖아. 왜 관에서 개입할까? 이런 게 없으면 규제가 안 되면 난게 그지 뭐 비슷해. 어쨌든 타인을 침해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느 정도 절차가 이게 우리 공동체 사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그렇지 않거나 알아서 다 하라게 해버리면 양육강식 된다니까. 그때 깡패들이 지 마음대로 하겠지. 심던 놈이 마음대로 해볼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간에서 기본적인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야. 특히 부동산에 관한 것은 한정된 재산이므로. 이해됩니까? 또 부동산 안에서 여러분들 일반 우리 금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 없어? 어느 정도 다 규제가 있는 거야. 그게 없다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국가가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 없어? 남편 애 박으면 돼 안 돼? 그지? 그 뭐 정한 기본이잖아. 자녀들 늦게 들어오면 돼 안 돼? 그렇지. 자, 식구들 밥 제때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다 그 기본적으로 말 안 해도 다 원칙이 있잖아. 그러듯이 국가도 수없이 많은 원칙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야 우리가 유지하고 사는 거야. 가정도 그잖아. 가정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같이 공동체 가정을 이루고 살 이유가 없잖아. 각각 살면 되지. 제 말 알겠어요? 다 규제가 따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인가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가 받으면 그 다음 뭐죠? 공사하는 게 뭐야? 사업 시행. 똑같아.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이 절차는 여러분 특별하게 볼 것 없이 물어도 안 보는 기본 절차야. 단지 표현만 조금씩 다르죠. 여기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준공검사도 여러분 이것도 준공검사를 말 쓰지만 여기는 준공인가. 의미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되나요? 주택법에서는 좀 더 다르게 사업 시행자라는 말 쓰고 뭘 쓰죠? 사업주체. 또 여기는 사업계획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이름만 좀 달라. 사업계획. 이걸 바꿔서는 틀리게 안 물어보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알겠죠? 이걸 바꿔서 틀리게 나온 시험은 나올 수가 없어. 법의 표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의미는 같대요. 내가 시행자가 된 사업주가 되면 어떻게 공사할 거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게 이 계획이고 여긴 인가란 말 쓰면 승인이란 말 쓰잖아. 똑같아 의미는. 이게 떨어져야만 공사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업 시행하겠지.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주택권은 준공검사를 말 안 쓰고 사용검사. 표현만 좀 다르잖아. 이해됩니까? 사용검사를 말 쓰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절차들은 그냥 외울 필요도 없는 절차고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 절차 좀 벗어나는 것. 자, 쉽게 말해 우리 정비사업 같으면 여러분 정비사업 같으면
여기 사업시행의 인가 떨어지고 나서 분양 절차가 껴 있잖아. 기억납니까? 분양 통지 공고하고 신청받아서 관리 처분계획 작성하는 절차 있죠? 그죠? 이런 특징적인만 추가하면 돼. 이 기본 큰 절차는 똑같아. 알겠죠?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지면 공사 들어가잖아. 철거. 그죠? 그런 것만 좀 추가한다고. 이 네 개 절차는 공통이기 때문에 물어도 안 봐. 똑같아. 시행자 정해졌죠? 그럼 시행자 정해지면 그 다음 뭘 작성한다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가 받으면 자 인가 나오면 고시해야 다녀야 돼. 고시 나서 따라갑니다. 고시는 알리는 거니까 인가 나왔다고 고시하는 거예요. 자 고시합니다. 자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겠죠? 시행자가 그리고 인가는 시도지사나 국장입니다. 그럼 딱 느낌이 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는 좀 높으신 분이 한다. 일단 시도지사 국장이 좀 높으신 분이잖아. 시장 군수보다 윗분이죠. 그죠? 그런 느낌이. 봐봐. 아까 우리 시행자가 행정청이라겠죠? 그럼 아까 행정청이자 누구라겠죠? 시장이나 군수 또는 뭐 시도지사, 특강, 특특 다 포함해서 그리고 국장이잖아. 그럼 보통은 누가 할까? 아래서 하겠지. 시설사업은. 시행자가 된다면 행정청이 할 때는 보통은 다 지정해서 넘기긴 하지만 행정청이 한다면 시장군수가 하겠죠? 그럼 인가는 당연히 윗사람이 해야 되니까 윗사람 누구? 시도지사. 그죠?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 인가권자 좀 윗사람을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인가가 나오면 그 다음 뭐 한다고? 공사 들어가죠? 공사 들어간 게 뭐야? 사업 시행. 공사해야 되겠죠? 도로 가면 도로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 학교 설치하는 겁니다. 자, 사업 시행할 것이고 자, 시행 끝나면 이제 공사 끝났다고 완료 보고하겠죠? 공사 끝났어요. 이 보고는 뭐야? 중공검사 해주란 이야기지. 똑같다니까. 중공검사가 뭐야 여러분들? 자녀분들 숙제검사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숙제 내줬어. 숙제했어.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올려보고잖아. 그럼 나보고 숙제검사 해달라는 이야기지. 숙제검사 하는 거. 공사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는 거. 이게 뭐죠? 중공검사. 중공 떨어져야죠? 중공사 안 나오면 저 못 받으면 그거 사용해 못해. 사용 못합니다. 물론 하자 있으면 안 나오겠죠. 그거 다시 공사해야 돼. 숙제검사 했는데 숙제 틀리겠어. 어떻게? 다시 허락해야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러죠. 자, 중공사 누가 하죠? 시도지사. 국장이 안 합니다. 여기는 시도지사. 자, 중공사 나오면 이제 공사 끝났다고 최종 공고하면 돼. 공고는 널리 알리는 거죠? 끝났네 하고 공고하면 돼. 자, 공고는 시도지사하고 국장도 들어갑니다. 국장은 중공사 직접 안 해. 근데 완료 공고는 국장도 할 수 있어요. 차이점 찾았나요? 자, 그래서 이 절차는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는 절차다. 시행자 정해지고 실시계획 작성 인가 받고 그리고 나서 공사하면 돼. 그리고 나서 중공보다 떨어지면 이제 끝났다고 공고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시행자 부분, 또 실시계획 인가 부분들이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자,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일 문제로 나올 수도 있거든. 단일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단계별 집행의 성격이 뭐라고?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언제 수립한다겠죠? 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나와서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물론 예외적으로 2년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수립을 누가 한다?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관리객 다 이방권자들이잖아. 알겠죠? 보통은 다 시장, 군수 수립하겠죠? 하지만 국장,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수립할 때 절차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수립 절차는 뭐하죠? 협의하고 의회 의견입니다. 두 가지 절차밖에 안 나와. 자, 이건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을 결정하죠. 시설 결정하죠? 시설은 뭘로 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잖아. 그죠? 뭐 결정된 것을 공사하는 것이 뭐라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자, 시행할 때 우리 공사 순서를 정한다겠죠? 시행 순서를 정하는 거. 그걸 정하는 게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할 때 봐봐. 기억나죠? 관리계획은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기억난가요? 벌써 잊어먹어서? 입안할 때는 뭐 거친다고? 꼭 말하기 전에 생각이 안 나. 결정할 때는 협, 심. 기억나죠? 의견 정치 두 개. 뭐? 주민 의견, 또 의회 의견. 했잖아. 의회 의견도 거치고 주민 의견도 거치잖아. 이때 주민 의견은 공청회도 아니다. 아니다. 관리기관 공청회 아니고 의견도 전반다. 며칠 이내 통지해준다. 내릴 줄 알았어. 45일이야, 60일이야. 60일. 입안자 할 때 45일이고 의견서 제출할 때는 60일에 통보해준다고 했잖아. 기억나요? 또 주민 의견도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세 가지.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세 가지. 용광기. 기억나요?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변경, 광역시설, 기반시설 등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잖아. 그리고 이제 입안했어.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장, 심의는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그거 하잖아. 절차 다 고치잖아. 뭐 할 때? 시설 결정된다. 고쳐 안 고쳐? 다 고치는 거예요. 관리로 하는 거니까. 알겠죠? 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을 결정해서 공사 순서를 정한다고 했잖아. 절차가 간소해. 알겠죠? 뭐만 거치면 된다. 협의, 또 의회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고만 하면 돼. 공고는 알리는 거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공고는 따라가는 거였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협의는 여기도 거쳤잖아. 거쳤죠? 또 고치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결정할 때 자, 환경 문제 관련된 환경 문제가 해반다겠죠? 군사시설 관련되면 국방문제가 해반다겠잖아. 그럼 그때는 군사시설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군사시설 이전해가지고 옆에 있어. 그래서 국방문제는 협의해야 되는 돼. 그렇지. 관계 있다면 협의해야 돼요. 협의 과정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의회 의견도 거치 나와있죠? 의회 의견.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주민 의견은 거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결정할 때는 거치잖아. 근데 공사 순서 정할 때는 자, 주민들은 어떻게? 의견 보나마나 뻔하죠. 좋은 시설이면 빨리 해달할 것이고 나쁜 시설이면 무조건 반대하는데 뭐 의견 들으나 마나. 그렇죠? 이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공사 순서를 정한다겠죠? 주민 의견 필요 없어. 대신 의회 의견은 들어가네. 왜 들어갈까? 지방의회 의견 들어가지. 왜? 그렇지. 돈 문제. 의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잖아. 예산 통과시켜줘도 안 시켜줘야 돼. 통과시켜줘야 돈을 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의회 의견은 거치는 거야. 됐죠? 대신 자, 도계의 심의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결정관이 거쳤고 여기는 시설을 결정한 게 아니라 공사 순서를 정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심의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시장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쓰겠는데 잘 나오죠?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승인 절차 있다 없다? 없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가 시도에서 결정해 준 거잖아. 결정해 줬죠? 시도가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결정하는 거야? 공사 순서만 정하는 거야? 그걸 놓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차가 간소한 거예요. 절차는 무슨 절차만 있다? 협의하고 의회 의견만 있어. 공고는 따라가니까 당연히 알리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절차는 뭐만 있다고? 협의하고 의회 의견. 무슨 계획에? 단계별 집행계획. 왜 그런다고? 공사 순서만 정하니까. 시설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 결정하려면 다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다 고쳐야 돼. 관리기관 다 고치는 거잖아. 알겠죠? 여기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시설에 공사 순서만, 시행 순서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의미야. 그래서 절차가 간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신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또 의회 의견은 돈 문제 때문에 거쳐야 돼요. 됐죠? 그러면 끝나. 절차 간단하죠? 그래서 심의 절차나 승인 절차 나오면 안 돼.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사 순서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꼭 제한도가 나오거든? 포함돼. 자, 재원 조달 계획. 아까 도로를 설치하면 시에서 다 부담할 거냐? 아니면 민자 유치할 거냐?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계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또 보상 계획도 포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사 순서 1단계, 2단계가 기본이지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뭐가 포함된다고? 재원 조달, 또
보상 계획. 이게 우리 단기별 집행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났어. 정리됐습니다. 자, 단기별 집행 계획은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시행자가 나오겠죠? 자, 시행자는 여러분, 아까 했는데, 원칙은 누구라고? 행정청. 행정청이라는 것은 특강, 특특, 시장, 군수, 또 국장,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국장이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드물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할 수는 있어. 국장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간간히 국장은 될 수 없다고 나오거든? 될 수 있어. 국장이든, 또 특강도 도지사면 시도지사잖아. 그죠? 그리고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보통은 누가 한다겠죠? 시장, 군수는 보통이지. 뭐, 특강은 자기가 해야지, 뭐.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대신 이것도 원칙이야. 자, 예외적으로 행정청 아닌 자죠? 시행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국장, 시장부터 지정을 받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지정해가지고 시행자로 만들 수 있다. 행정청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볼 것. 이때 민간 시행자입니다. 자, 민간은 여러분, 현대건설 생각하면 돼. 어제 현대 말하기 좀 그런데, 건설 생각나는 데가 없네, 갑자기. 또 어디 있죠? 대우건설 지금도 있나요? 삼성건설도 있죠? 있긴 다 있을 거야. 생각하면 되죠. 민간이야, 민간. 근데 민간이 시행자 지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죠? 이건 에웃이라고. 자, 민간이 시행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이건 이렇게 오세요. 여기 편하게. 자, 면3입니다. 자, 뭐라고? 면3이. 여기는 소유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족수는 and예요. and. 전체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자, 이것은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에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해라? 소유. 이건 동의가 아니고 소유. 확보하라는 이야기야. 돈 주고 사든지 알아서 해. 소유해야 되고. 동의는 전체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알겠죠?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만. 알겠죠? 자, 민간이 시행자가 돼버리면 수용도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면 수용이라는 것은 뭐죠?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거잖아. 원래 수용은 공익사업 할 때 공적 주체가 인정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민간이면 수용할 수 없어요. 근데 시행자 지위가 돼버리면 공적 주체성을 인정해줘. 알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되면 수용도 할 수 있거든. 그래도 본질은 민간이잖아. 그래서 그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민간이 시행자 되기 위해서는 면3 이상을 뭐해라? 소유해라. 이 말은 3분의 2 이상은 수용 못하지. 이미 확보해야 되니까. 수용의 범위가 3분의 1 이내로 줄어들겠죠? 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소유입니다. 이거는 동의가 아니고.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정족수는 and이기 때문에 이게 또는 넣으면 돼, 안 돼? 또는 이거 넣으면 안 돼. 와나 및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모든 정족수, 공법의 정족수는 전부 다 and 개념이야. 또는 이거나 넣으면 안 돼.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소유하기도 하고 전체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여러분이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 자, 면3 이상을 소유하면 다 자기 건데 전체 2분의 1이면 이미 동의 확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잖아. 3분의 2 이상을 소유했잖아. 그죠? 소유했어. 근데 소유자, 전체 소유자 2분의 1이면 너 3분의 2 이상 소유했으니까 내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2분의 1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보세요.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만약 도로를 뚫린다고 생각해봐. 도로를. 그러면 도로 부지잖아. 이게 대상 면적이거든. 토지 소유자들 있을 거 아니야. 소유자들 있겠죠? 토지 소유자가. 근데 땅의 구조가 이럴 수도 있죠? 1번 소유자가 이만큼, 2번 소유자가 이만큼, 3번 소유자가 이만큼 있어. 여기 97명이 땅이 조금씩 갖고 있어. 우리가 100명이라고 할 때. 이럴 수도 있다, 없다. 땅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특별히 다 이상이야. 이걸 소유하라겠죠. 소유. 그러면 말 그대로 1번, 2번, 3번에게만 땅을 사도 3분의 2가 넘어버리잖아. 그죠? 그러잖아. 그러면 이것만 확보해버리면 끝날 것이냐? 안 된다겠죠? 전체 소유자 총수가 얼마야? 100명이잖아. 그죠? 얼마 이상? 2분 이상 동의까지 받으라는 이야기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또는이 되거나 해버리면 이 하나만 받으면 끝나볼 때 97명 의사가 무시되잖아. 조그만 땅도 다 갖고 있다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그걸 소유하기도 하지만 전체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 동의도 받아라. 2분 이상 동의도 받아라. 뭐 할 때? 민간 시행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 하나 틀리게 나오는 게 여러분, 토주공이나 지방공사 나오면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또 지방공사는 행정청은 아니죠. 그럼 지정받으면 시행자 될 수 있거든. 그럼 토지공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면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X. 동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누굴 때만 필요하다? 민간일 때만 필요해. 토지공이나 지방공사는 민간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은 아니지만 민간은 아니야. 그래, 공적 주체들이잖아. 공기업이 되기도 하고 공공기관이기도 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토지공 들어가면 틀려. 특히 잘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되기 위해서 면3이 동의요한다면 틀려.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만 동의한다고? 민간일 때만 동의요한다. 또 행정청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까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이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겠죠? 자, 여러분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 알죠? 시행자 작성합니다. 아까 인가는 누가 해준다고? 시도지사나 국장이 해줄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인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또 두세 가지 봐야 되는데, 자, 대표 한 가지만 일단 여기 정리할 테니까 이거 보세요. 자, 조건부 인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 공법 끝날 때까지 따라가시면 돼. 알겠죠? 끝날 때까지 따라가면 뭔 말이냐면 우리 허가, 우리 개발행위도 마찬가지고 도계법도 마찬가지고 도정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처분인 허가나 인가 등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을 붙인 인가. 이 조건부 인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까요? 시설상으로 본다면, 자, 만약에 산이 있어. 자, 근데 요 산을 깎아가지고 여기에 체육시설, 우리 체육관 지은대. 체육시설 도시공백 시설 됐어. 아까 체육시설은 공공문화 체육시설이잖아. 알겠죠? 이게 결정됐어. 자, 그래서 여기 체육시설 해가지고 시행자가 정해졌겠죠. 시행자가 정해지고 실시계획 작성했어. 그래서 인가 신청을 했죠. 인가대상 인가 신청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시도지사가 인가권자죠. 그잖아. 그럼 인가해줄 때 여기서 인가 처분할 때 조건을 붙이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은 여러분 우리 실상 많이 쓰고 있죠. 또 민법에도 나와 안 나와? 민법에서 부관 공부해요 안 해요? 알았어. 민법에도 공부하세요. 조건 기한 나오잖아. 조건은 뭐고 기한은 뭐야? 그죠?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 소멸을 의존시키는 부관의 일종입니다.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효력의 발생 소멸을 의존시키는가. 발생이 시기, 소멸이 종기. 조건은 발생이 정지 조건, 해제가 소멸 조건. 소멸 있잖아. 해제 조건이 소멸의 해제 조건이죠. 자, 한번 봐봐. 조건 붙이는 거. 이거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기 체육시설 들어오면 산을 깎아야 되잖아. 그러면 산사태 날 우려도 있을 것이고 또 보기가 흉하잖아. 그래서 인가하면서 자, 산사태 위에 방지시설 설치해라. 알죠? 위에를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해라 할 수도 있고 또 조경을 하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보기 흉하니까. 이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붙이는 인가를 조건부 인가. 나중에 허가도 나오고 다 똑같아. 앞으로 나올 때마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자, 조건부가 붙습니다. 이건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민사에서도 자, 우리 돈 빌려줄 때 된다. 언제까지 갚을 걸 조건으로 빌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건부 인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정리할 것들이 거의 공통이에요. 이건 똑같으니까 미리 잡아둘 테니까 끝내버리세요. 앞으로 이제. 자,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허가도 마찬가지야. 우리 개발행위도 똑같은 내용 다 똑같다고 해서 공법에 나온 내용도 다 똑같으니까 미리 딱 끝내버리라고. 일단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꼭 우리 지금이라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하면 틀리다고. 알겠죠?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두 번째, 조건을 붙일 때는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당연히 들어야지.
아까 조경 같은 거. 자, 조경 설치할 수 있나요? 물어보겠지. 그럼 그 사람은 인가받을 요량으로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겠지. 똑같아. 돈 빌려줄 때 이달 말까지 갚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빌린 사람 어때? 내일이라도 줘. 그러지. 빌릴 요량으로. 신청자 의견을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그런 건 당연한 거라고. 알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자, 아까 돈 빌려줘 하니까 이달 말까지 갚을 걸 조건을 하면서 물어보겠지. 이달 말까지 갚을 수 있어? 물어보니까 내일이라도 갚겠대. 좀 불안해 보여, 안 불안해 보여? 불안해 보이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지 보증이든 담보자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차 키 몇 개 이러더니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 여기도 아까 조건을 붙였는데 적용을 해라 등등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 알죠? 체육관만 지어놓고 산사태 방지서 설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자표란 이야기야. 담보잡힌 게 뭐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라고 합니다. 돈 몇 개 놓으란 이야기야. 알죠? 이행보증금은 여러분 보통 총 공사비의 20% 범위입니다. 공사비의 몇 프로 범위? 20% 범위. 1억 공사라면 2천만 원 몇 개 놓으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여러분 나중에 조건을 이행하면 조건 이행을 했죠? 그러면은 돌려주는 금액이에요. 보증금이니까 반환시켜주는 돈입니다. 이행을 안 하면 이 돈으로 공사하는 거야. 아까 적용 안 했죠? 적용을 하라고 조건 붙였는데 적용을 안 해버렸어. 체육관만 건립하고 말아버렸어. 그럼 이행보증금 받아놓은 거 있잖아. 이걸로 적용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받아들인 게 뭐라고? 이행보증금. 됐나요? 오케이. 다 똑같다고 이야기해서. 자, 근데 하나 따라하는 거. 자, 이런 이행보증금 예치는 누구는 안 한다. 4배. 자, 우리 국가라든가 지자체, 공공기관 여러분 토지공 같은 공사들 등 지방공사도 마찬가지. 이런 자들은 예치한다 안 한다. 한마디로 국가가 시행자야. 국가가 시행자면 이걸 이행하려고 먹튀한다. 국가가 먹튀할 때 어디가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적 주체들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틀리게 나온 게 지자체. 지방자치가 사업을 시행할 때 조건부 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행보증금 예치하여야 한다. X. 지자체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한마디로 먹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갈 데가 없어. 서울특별시가 그거 떼먹고 어디 가고 있어? 갈 데 어디 있어 서울특별시가? 시장은 사라져도 서울특별시는 그대로 있는 거야. 시장은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특별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 똑같아. 앞으로 조건 붙이는 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부과할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 문제 따라갑니다. 행정상으로는. 민사에도 그러잖아. 민사 아까 돈 빌려줄 때 어쩐다고? 못 믿겠으면 담보자표라 그러잖아. 보증을 세우든지 뭐 하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야. 돈으로 내란 이야기야.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몇 프로 범위? 20% 범위. 그리고 이행을 하면 돌려주는 돈이에요. 이행 다 하면 돌려주는 거야. 안 하면 그 돈으로 공사하는 거야. 적용도 하고 다 하는 거야. 조건을 이행시키는 겁니다. 대신 이행보증금은 누구에게는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방공사도 포함해서 이런 자들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여기까지 하고 쉽게요, 이제. 자, 우리 사업 시행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시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 약하다? 강한 사업이야. 그러면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활하게? 활? 이거 맞나? 활이야? 원활? 아이씨, 국어 어렵네. 자, 이 사업 시행을 이게 맞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사업 시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시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이제 6가지야. 알겠죠? 일반적으로 시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에요. 사업 시행을 잘하게 해줄게. 잘하게 하도록 시행자에게 뭔가 특혜를 줘야 되겠죠?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소유자 보호가 아니야. 이것은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행자가 되면 수용이나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얘기했죠. 민간이라도 시행자가 됐어. 그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가 돼버리면 공적 주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수용 사용은 여러분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제 그 법이 여러분 공토법이라는 것이 있어. 줄임말이야.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수용사용 일반법이거든. 자, 제목이 길어서 저는 그냥 공토법으로 불러. 제가 나름대로 부른 말이에요.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됐다 길죠? 우리 애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법은 우리 시험법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용이라든가 보상 문제 궁금하면 이 법을 또 찾아봐야 돼. 알겠죠? 근데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요.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임말로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토법, 저는 공토법이라고 불러요. 모든 수용사용은 공토법이 적용됩니다. 일반법이니까. 알겠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되는 거 아시죠? 어쨌든 일반법이에요. 자, 적용됩니다. 자, 수용사는 한 가지 볼 것, 인접토지입니다. 자, 우리 이론상으로는 지대수용이라는 말 씁니다만은 인접토지는 수용한다, 못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대상 토지가 이게 수용 대상이야. 근데 인접토지는 밖에 토지잖아. 자, 여기는 수용하면 되잖아. 필요하면 땅 수용하면 되죠? 인접토지까지 수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수용사용은 필요 최소한도 범위, 우리 비례 원칙이 적용되거든.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수용해야 돼. 인접토지는 수용하면 안 돼. 대신 인접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통로 이용할 수도 있고 물건 싸놓을 수도 있잖아. 대신 수용은 안 돼. 인접자가 나오면 수용 나오면 틀려.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 또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왜? 측량 등을 하려고. 알겠죠? 이 출입 절차 관련된 건 세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야. 타인도 출입할 수 있다. 시행자가 되면 됐나요? 받으시고. 또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나눠서 할 수도 있어. 사업 시행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서류 등에 무상 열람할 수도 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건축대장이든 기타 대장을 열람하려면 비용 들어가잖아. 근데 시행자가 되면 돈 안 내고 열람할 수 있다. 무상으로. 자, 또 한 가지. 공시송달 특례를 인정하라 했죠? 자, 그럼 공시송달이 뭐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자, 이렇게 볼까요? 그건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건데. 자, 우리 공시송달하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민사소송법에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정한 지역이 있고, 요 지역입니다. 우리 시행자입니다. 자,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때 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송지해줘도 안 해줘야 돼. 한번 더 문서 송달해줘라는 이야기야. 송달은 전부 다 문서로 합니다. 알겠죠? 요즘은 이제 문자로도 나오긴 하지만 문서 송달, 서면 송달 돼야 되고. 자, 송달하면 여러분,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발송시다, 도달시다. 원칙이 도달주의죠. 그죠? 자, 이게 절차상 중요. 여러분 개발도 마찬가지, 재개발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 시행자 쪽에서 계속 날라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언제까지 뭐 하세요? 다 날라와. 전부 다 서류 송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야 효력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거야. 만약 이런 걸 생각해버리고 사업이 진행하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위법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나중에 소송지역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절차를 다 지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럴 수 있죠. 자, 보시면, 자, 요 집에다가 송달하니까 요 집은 주소 불명이 돼가지고 반송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또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다 송달하니까 요 집은 소유자가 대문 앞에 서 있어. 문서 날라오니까 밖으로 던져버려. 기다리고 있어. 날라오면 던져버려. 적극적인 수령 거부하고 있죠? 그죠? 적극적인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송달이 돼, 안 돼? 송달이 불가능하죠?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두 집 때문에 사업을 못하면 안 되잖아. 다 송달되는 두 집이 송달 안 됐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해버리면 피해가 크죠? 그래서 공시 송달은 뭐냐면 이럴 때는 우리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해버립니다. 어디에 공시한다고? 게시판들. 우리 다 게시판 있죠? 공시에. 공시하면 일정 기간, 보통 2주거든? 2주가 지나버리면 뭘로 본다? 송달된 걸로 본다. 이게 공시송달 특례입니다. 알겠죠?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를 통해서 송달 효과를 보는 게 뭐라고? 공시송달. 그러면 시행자에게는 공시송달 특례를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인정해 준다. 시행자가 되면 공시송달 특례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송달의 가름에서 공시함으로 송달 효과를 보는 것이에요. 얇게 봐두시고. 자, 국공유지 처분제한도 보이죠? 자, 이것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요 지역에 자, 집이 있는데 자, 만약에 도로로 결정했다고 봅시다. 이게 도로. 그럼 도로 공사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땅에 국유지가 있을 수 있잖아. 국유지는 누구 땅이죠? 국가 땅. 공유지는 지자체 땅입니다. 그럼 현재 여기는 도로로 결정이 된 땅이잖아. 우리 도로부지, 즉 시설부지거든. 근데 국유지, 공유지는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죠? 그러면 자기 땅이니까 이 땅을 국가가 다른 사람한테 백화점 지으라고 땅을 팔았어. 지금 뭐가 뚫릴 장소인데? 도로가 뚫릴 장소인데 백화점 지으로 팔아버린 것은 한마디로 고춧가루 뿌린 거잖아.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형태죠? 이런 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게 목적, 외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등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야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잖아.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백화점 지으라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 이해됩니까? 그렇게 처분 등을 목적의 목적을 하지 말았냐게요. 국공의 처분 제한입니다. 자, 일단 6가지만 일단 보세요. 자, 일단 사업 시행자가 인정해 준 것들이에요. 첫 번째,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가 되면 대신 인접자가 나오면 수용 안 된다. 사용만 가능하다. 자, 또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분할 시행도 할 수 있고 서류를 무상 열람할 수도 있고 공시송달 특례도 인정해 주고 또 국유지 공유지는 마음대로 처분해라 말아라. 그렇지. 처분 제한. 오케이.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업 절차는 다 정리됐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뉴스 청구 들어갈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